선생님 뭐 하십니까? 오락이요. 삼겹살 먹으면 공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포프리쇼 신청하시는 거 좀 어려우시죠? 왜냐면은 이게 신청자가 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5,000원 나 돈을 내고도 못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청하는 분이 많으셔서 그러는 거니까 한 번 오신 김에 꼭 질문하시고 싶은 거 용기 내셔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학생. 본인 소개해 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척동에서 온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지금은 일반고인데요. 이제 저는 식단 한번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안 가고 이제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이 밥을 먹지 말라, 이제 식단은 그냥 네 깍두기만 쳐 먹어라, 이 말처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유는 막 너 머리가 크다, 몸집이 크다, 바보같이 크다. 그래도 아주 주요한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제 너가 커서 돈을 못 번다. 이제 크면 네가 그 길로 가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 특별학교에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가야 되나.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참 고민이. 제가 보기에 일반 학생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도 느꼈겠지만 일반 학생은 아니고. 포프리쇼는 어떻게 알았어요? 포프리쇼는 어떻게 알았어요? 마이크 대고. 포프리쇼는요, 저가 아빠가 이제 맨날 이제 구정 때 막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차 안에서 틀어줘요. 포프리쇼를요? 예, 스마트폰으로? 예, 스마트폰 말고 이제 차 CD로요. CD로. 예, CD? 예.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고 말고도 세바시도 많이 봤고요. 세바시도 예. 봐서 저를 알게 됐고. 좋습니다. 오늘 누구랑 왔습니까? 아빠랑 동생이랑 엄마랑 왔습니다. 다 친가족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학생에게도 얘기하고 싶고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되거나 리더가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빵입니다. 그러죠? 안전빵. 심리학 전문 용어인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리스크를 지지 않고 미래를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하고 우리가 쓰는 말은 안전빵.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 아이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들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네? 아버지, 포프리 CD를 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포프리 CD는요, 그냥 애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버님이 안 계신 집 아이들이라는 건 뭐냐면, 노벨상이 19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때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부분의 권위주의자가 엄마보단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라거나 성장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창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꽉 눌러버리니까. 응? 그냥 너무 안전빵이니까. 근데 아주 큰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 사람은 리스크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해야, 그러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 되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되면은 왜 됐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중학교 친구의 영혼으로 아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봐요. 특목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벌어지는구나. 그거를 친구가 주도적으로 자기 뼈대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특목고 안 가도 특목고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특목고만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되냐 안 되냐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 있냐? 동쪽으로 가라 있냐? 귀인이 나와. 초파일이 지나면 귀인이 나와. 귀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귀인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끝나고 나서 또 뭐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의 뼈대에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친구가 지금 첫 질문을 중학교 3학년이 손을 들어서 먼저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우리 친구의 뼈에 기본적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친구가 실패해도 그 책임을 내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나가면 되니까 특목고냐 인문계냐는 중요하지 않다. 저도 특목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친구 입모양 어떤지 알아요? 공고. 너는 공고고! 예? 상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대학교도 25살에 들어왔어요. 대학 졸업도 31에 했어요. 다 남들보다 늦고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 얼굴 요 길이보다도 이 길이에 옆에가 넓은 사람이 CEO들이 그렇게 많대네요. 지금 우리 남편하고 온 사람, 근데 넌 CEO가 왜 아니냐? 머리만 크고 밥만 많이 먹고 모자만 큰 거 쓰고. 그렇다는 거지 뭐 다 머리 크다고 CEO 하겠어요. 그리고 뭐 CEO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뭐 어디를 가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놓는 관계는 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사랑의 눈길로 보지만 놔주기도 한다고요. 근데 부모는 사랑의 눈길로 보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되고 엄마하고 삐져나가고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다른 데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또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왜 자꾸 새엄마가 나와요? 그거 뭐야, 왜 그런 거 아니죠. 어머니는 새엄마인가요, 구엄마인가요? 얘기하지 마세요. 뭐 프라이버시니까. 사랑의 눈길로 보지만 가끔은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놔주는 데도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불안해서 못 놓는 걸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안 놓는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불안하니까 못 놓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기본은 자기의 건강인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여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남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놔주십시오. 손 놔주세요, 지금. 줘요? 줍냐고요? 조명이 엄청 많은데.
자,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좀 있으면 결혼하는. 아, 좀 있으면 결혼해요. 자. 박수 많이 쳐줘요. 결혼하면 안 잡으니까. 지금 잡지 뭐 언제 잡겠어요. 일단 축하합니다. 네. 언제 결혼하세요? 다음 달. 다음 달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북한이요? 아, 네, 깜짝 놀랐어. 어디요? 푸켓. 예? 푸켓. 부탄이 아니고, 친구야, 부탄이 아니고, 그 브루나이 왕국 막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니고, 푸켓. 네, 우리 다른 분 질문?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이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평소 교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이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드리려고. 근데 이제 그러한 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메모를 해놓으시는지 아니면은 연구를 해서 하시는지.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계 비밀을 캐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늘 고민하는 걸 질문하신 건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제 특강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포프리쇼는 계속 달라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체크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참 할 일도 없어요. 예. 바운스는 계속 똑같은 거 들으면서 강의는 계속 새로운 거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일상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해 봤음직한 것들이지 저 혼자만 특별히 경험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언어화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게 조금 재미있는 이제 공연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저는 따뜻하게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제 이 작은 무대의 원칙이고 원리이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딴 이걸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쇼 만들고 뭐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핸드폰에 음성 그리고 이렇게 메모 그리고 이제 노트 같은 거에 노트를 합니다. 필기를. 그리고 신문 스크랩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신문하고 이렇게 잡지에서 제가 사고 싶은 거 스크랩하고요. 그런 놈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서 아니면 어떤 뭐 비행기 안에서 뭐 기차 안에서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찢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그냥 가져와요. 이제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엔 완전 신식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에 그 잡지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캡처해가지고 저만의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만의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만의 책, 그건 블로그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근데 그러면 자꾸 그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파워 블로거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협찬 받는 거 저 좀 주세요. 제가 얘기해 준 거잖아요. 줘야죠, 저한테. 여러분만의 도서관을 아주 조그맣게 운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조그만한 뭐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왜 그러냐면 제가 암기력이 솔직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결하는 거는 이게 조금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뭘 외우는 게 되게 떨어져서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제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그거 다 저장된 거. 어떤 시키가 쓰고 있겠죠.
괜찮아요. 뭐. 다른 핸드폰 또 샀어요. 그 마음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 뭐 잃어버린 거 너무 마음 아까워하지 마세요. 또 사면 되잖아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학교 떨어진 거 갖고 막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또 새로 학교 붙으면 되지. 직장 잘린 거 갖고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냐고요. 이혼한 거 가지고 언제 이러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소중한데. 하고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지나간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새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두 분만 하고 마치죠. 네. 예,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온 민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그 나름대로 자유롭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부모는 걱정이지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아이가 고1, 고3이거든요. 근데 고3은 이제 취업을 벌써 했어요. 이제 딸아이고 아들은 지금 1학년인데 한창 사춘기가 심할 때거든요. 근데 그 강약 조절을 저는 사춘기 심한 대표적인 건 뭡니까? 하여튼 요즘에 조금 학교에서 징계 받아가지고 뭐 사회봉사도 지금 이번 주에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고요. 많이 그 자랑은 아닌데 수근덕거리네요. 자랑은 아닌데 많이 수근덕거려요. 그게 나빴다라기보다 오히려 남자들한테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냥 저희는 달게 받겠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애가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인기도 많고 되게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업시키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그런 사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사실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운동을 시키겠는데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진로나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강약 조절을 해서 자기가 잘 이끌어 나가게 해줘야 되는지.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그런 걸 받고 그러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플라톤이 저 플라톤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이고 어색해라. 갑자기 제 입에서 플라톤이 나오니까 엄청 이게 어색하네요. 야 이거 정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가 나거든 체육하고 음악을 교육해라. 사람이 체육만 교육시키면 몸에 근육이 생겨서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짐승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죠. 오빠는 짐승이야? 좋죠. 자, 그런데 그 짐승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근육이 세워진다는 건 힘이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힘이 세질 테고 뭐 운동을 잘하면 근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얘기죠. 음악 교육을 시켜라. 근데 음악만 시키고 체육을 안 시키면 애가 되게 유들유들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 균형을 위해서 체육과 감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라. 근데 저는 요즘 우리는 체육도 잘 안 시키고 음악도 잘 안 시키고 뭐만 시킵니까? 지식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체육도 어떤 체육을 시키냐면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체육을 시키지 생활 체육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체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 게 있지만 전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스타가 될 수는 없고 스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되게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성과를 냈지만 전 계속 이렇게 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구체적인 상황은 협의를 부모님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이에게 그러니까 음악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피아노 학원 막 보내고 막 플룻 하라고 하고 그럼 또 아이 또 플룻 휘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갑자기 뭘 시켜라가 아니라 그 음악이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어떤 기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지 않으실까. 그리고 아이들은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죠. 여기에서 최고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건 아이가 한 번 흔들린 거에 엄마가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걱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괜찮다. 그렇지만 너 꼭 그거 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면 너도 그 사람 마음을 꼭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 엄마 다시 너 항상 엄마는 너한테 그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게 좋지. 아, 엄마는 CCTV구나. 항상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제 이 느낌이 들면 아이는 쫄고 자기 세계를 더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엄마하고 교집합을 안 가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완전한 합집합이 될 수는 없고 교집합은 필요하다. 아이가 이제 컸으니까 아이의 공간과 엄마의 공간이 있는데 그 교집합, 그거를 뭘로 만들 것인가를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돈을 벌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부모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도 다 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키우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보호를 저렇게 받고 염려를 받고 컸을 테니까요. 그리고 엄마들이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저런 고민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계속 거짓말 쳐 할 거예요? 아니. 안 들키면 돼요. 들킬 건 애초에 하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꼭 한 분만 하고 마치시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시죠. 네, 저는 잠실에서 온 황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포프리쇼 때문에 여의도를 처음 왔거든요. 서울에 살지만 여의도를 올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말투가 부산이신 것 같은데. 아, 대구입니다. 아, 대구요? 네. 아, 절대 바뀌지 않는 말투고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교수님이 이제 이 강의를 하시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길로 들어서게 되신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요?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유방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가 걸리는 병입니다. 염증이죠. 가슴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가 젖이 불었는데 젖을 짜야 되는데 젖을 안 짜면 이제 그게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소에서 그 유방염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염증이 되고 고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포프리쇼를 하는 건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부른 약간 젖 같은 게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짜려고 하는데 특강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포프리쇼의 원래 원조는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포프리라는 사장님, 그 전라도 사장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본인이 그럼 이거를 제작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제 그래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 이거는 뭐 편집해도 상관없고요. 뭐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한 번은 뭐 얘기는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고 싶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북한으로 여행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